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최대 공약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명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고 있는 단원명은 자,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되네요. 다시 소인수분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소인수분해에서 이 소는 소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인수는 약수와 비슷한 표현. 그러니까 소수인 약수들로 어떤 수를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해보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약수를 어떻게 찾는가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또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 다뤄봤죠. 마찬가지로 지금 단원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작업을 이용해서 약수를 찾는 것들 외에도 이제 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작업을 배워볼 건데 그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 문제들이 되겠어. 알았지?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 최대 공약수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표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초등학교 때 본 표현이죠. 그쵸? 공약수. 이 공약수라고 하는 녀석은 약수는 약수인데 이 공이 뭐예요? 공이 공통할 때 공이에요. 공통할 때. 자, 약수들 중에서 공통인 약수를 우리는 공약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9 오케이.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9와 12 이렇게 있어요. 9의 약수를 그냥 한번 써볼 건데 1, 3, 9. 그 다음에 12의 약수 1, 2, 3, 4. 그 다음 6, 12 이래 되겠네요. 자, 이 두 수의 공통인 약수는 지금 뭐가 있냐? 1 맞지? 그 다음에 3도 맞네요. 그러니까 이 두 수의 공약수는 1과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9와 12의 공약수는 1과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9와 12의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우리는 3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직접 약수들 다 써놓고 나서 보면은 공약수도 눈에 보일 거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도 눈에 보일 거야. 분명히 보이지.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은 우리가 이 공약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까 공약수인 1과 3을 찾기 위해서 9라고 하는 녀석의 약수를 다 썼고 10이라고 하는 녀석의 약수를 다 썼잖아. 그치? 그러면 공약수를 좀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수학자들이. 자, 그러면 공약수를 쉽게 찾는 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 우리 그냥 먼저 뭘 찾아버리냐면은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버리자.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버리고 이 최대 공약수 지금 내가 찾아놓은 최대 공약수가 3이죠. 3. 이 최대 공약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3의 약수를 한번 찾아보자. 3의 약수를 찾았더니 1과 3이라고 하는 뭐가 나오더라? 공약수가 나오더라. 이래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이 두 수의 공약수를 이렇게 약수를 다 나열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찾아보고 싶었어. 약수를 다 나열하지 않았다고 쳐. 그냥 뭔지 몰라. 약수가. 그때 9와 12의 공약수를 빨리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냐? 그냥 최대한 빠르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리고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구하면 이게 더 빠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여기까지 알겠니? 그럼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제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 선생님, 아니 공약수를 먼저 찾아야
그 중에서 큰 약수인 최대 공약수를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안 찾고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공약수를 찾아갑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를 더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찾아버리고 그 녀석의 약수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빠르게 찾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빨라지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하는 친구 또 있다. 아니 저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각각의 숫자들 약수 다 쓴 다음에 공약수 다 찾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 찾을래요? 라고 하는 친구 분명히 있어요. 쌤도 알아요. 근데 지금 9나 12라고 하는 좀 작은 수 두 개니까 이게 금방 이제 친구가 얘기한 게 이제 말이 되는 거지.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520 520이랑 뭐 해볼까? 342 348 뭔지 몰라요. 뭐 상관없어요. 자, 이 두 개의 공약수 한번 찾아봐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요구했어요. 510이라고 하는 녀석이 약수 쫙 다 쓰고 318이라고 하는 녀석이 약수 다 쓰고 공약수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빨리 되겠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쵸? 당연히 쉽지 않겠죠. 빠르지 않겠죠. 그쵸? 이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뭐 계산이 됐든 뭐 무슨 이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학문이 수학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빠르게 하고 싶어서 이제 내가 이제 금방과 같은 방법을 소개를 해준 거라고. 공약수를 찾을 때 그냥 510이나 348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든지 간에 최대 공약수를 내가 빠르게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구하면 그게 훨씬 빠르지 않겠냐,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빨리 찾을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이번 주제의 이제 첫 번째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쉽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뭐 최대 공약수의 그냥 기본 개념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간단한 개념 하나만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요,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는데, 자, 이러지. 자, 뭐냐면 서로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야. 서로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단어냐,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 간에 공약수를 찾아봤더니 그 공약수가 1밖에 없어. 공약수가 1뿐인 어떠한 수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요 정도. 자,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좀 어렵나요? 예시를 한번 들어줄까요? 예시를 들어주자면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자, 예를 들어서 2와 9, 이 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라고 하는 수는 약수가 1과 2가 있죠. 그쵸? 2라고 하는 수의 약수는 1과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수의 약수는 1, 3, 9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때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맞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2와 9는 서로소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해볼까? 3하고 14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지금. 3하고 14. 자, 3의 약수는 1하고 3이야. 그치? 14 왜 이러는 거야 자꾸. 자, 14의 약수는 1, 2, 7, 14 이래 됩니다. 자, 공약수 한번 볼까요? 1 말고는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3과 14도 서로소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이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1과 100. 자, 이 두 수의 관계를 서로서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먼저 좀 다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약수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또 나아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알려줄게. 알았죠?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제인데요. 어떤 숫자 두 개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A랑 B라고 써놨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가 유일해. 그때 뭘 찾으라고? 이 두 녀석의 공약수 찾으라고. 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 이 공약수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됐냐? 최대 공약수의 뭐였어? 약수를 찾았더니 그게 공약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최대 공약수가 6이잖아. 6의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1, 2, 3, 6이 A, B의 공약수가 되겠다. 알겠나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약수라고 하는 녀석은 앞으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 정도. 그다음 2번. 자, 서로소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서로소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설명했던 거네요.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공약수가 1뿐인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한다. 자, 4와 7 서로소가 맞습니다. 쌤 그냥 암산 좀 할게요. 2번 서로소가 아닙니다. 이유 2번에 있는 9와 21은 공약수가 1도 있고 뭐도 있어? 3도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 3번 아닙니다. 4번 4번은 맞네요. 맞는지 한번 볼래요? 28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약수가 1, 2, 그 다음 뭐가 있어? 4, 그 다음 7, 그 다음 14, 그 다음 28 이렇게 있고요. 45라고 하는 녀석의 약수는 1, 3, 5 맞지? 그 다음 9, 그 다음 15, 그 다음 45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공약수는 1, 공통의 약수는 1. 아유, 1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서로소가 맞다. 이래 되는 거네요. 됐나요? 자, 서로소 찾는 거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거고, 이제 오늘의 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냥 여기 밑에 옆에 여기다가 할까요? 아니, 여기 보고 할까요? 그냥. 자, 예시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좀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똑바로 한 친구들은 최대 공약수 찾는 거를 연습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2라고 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40이라고 하는 수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12와 40이라고 하는 두 수가 있는데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게. 알았지? 자, 원래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냥 아주 무식하게 풀려면 12의 약수 쭉 쓰고 40의 약수 쭉 쓴 다음에 그 중에서 공통인 약수를 찾고 공통인 약수 중에서 또 가장 큰 수를 찾는 게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런 방법을 이제 배웠을 수도 있어. 기억을 한번 잘 해봐. 자, 12와 40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숫자를 찾아. 12와 40 둘 다 짝수네. 2로 찾아버리면 6, 여기는 20. 자, 또 되나요? 또 됩니다. 2로 나눠버리면 3, 그 다음 10 이래 되는 거죠. 자, 됐나요?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12라고 하는 수는 2 두 개와 3 하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맞지? 다음 40이라고 하는 수는 2 두 개와 10이라고 하는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우리는 여기서
왼쪽에 있는 녀석만 볼 거야. 알았지? 이 왼쪽에 있는 녀석 2와 2인데요. 이 두 녀석의 곱만을 앞으로 뭐라고 하겠다. 즉 4라고 하는 2 곱하기 2, 4라고 하는 녀석을 최대 공약수라고 설정을 하겠다. 자, 분명히 초등학교 기억을 잘 해보면은 이 풀이법을 배운 친구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약수를 그냥 막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숫자로 나눠주세요. 직접 소인수분해 하듯이. 자, 나눠주십시오. 자,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녀석들만 곱해서 우리는 앞으로 최대 공약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이 방법으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쉽게 찾아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쌤이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나아가서 공약수 또한 좀 쉽게 찾아보려고 한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공약수는 어떻게 찾았더라? 최대 공약수를 찾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아버린다. 즉 4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의 1, 2, 4라고 하는 약수를 찾아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공약수가 된다. 오케이? 뭐와 뭐에? 12와 40에. 자, 그러면 지금 쌤이 했던 작업을 한번 잘 이해해보면 12의 약수를 쌤이 나열했나요? 나열 안 했죠. 40의 약수를 나열했나요? 나열 안 했죠. 약수를 각각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약수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약수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작업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 작업을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최대 공약수 찾는 작업을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첫 번째 방법도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치? 첫 번째 방법도 있다는 소리겠지? 자, 그래서 방법 1, 첫 번째 방법까지도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또 있어. 아니, 저는요, 그냥 이 지금 했던 이 방법,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왼쪽에 세로에 있는 녀석들만 곱해서 최대 공약수 찾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저 그냥 이걸로 할래요. 그냥 새로운 방법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건데, 아니야, 얘들아. 이 첫 번째 방법도 익혀보면 훨씬 빠르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이 두 번째 방법보다 첫 번째 방법이 훨씬 편할 때가 많아. 훨씬. 그러니까 이 방법을 무조건 익혀줘야 돼. 그리고 이 방법이 우리가 이번 단원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인수 분해라는 단원 안에 최대 공약수에 관한 주제가 엮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일단은 12나 40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할 겁니다. 12는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자, 이거는 쌤이 그냥 빨리 할게요. 알았죠? 2가 2개, 3이 하나,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40이라고 하는 수는요 2가 3개, 5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물론 나중에는 지금 쌤이 쓰는 것처럼 쓰지는 않을 거야. 왜? 번거로우니까 굳이 안 쓸 거야. 그냥 충분히 머리로도 가능하거든. 근데 지금은 처음 설명하는 단계니까 쌤이 자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2가 2개고 그 다음에 3이 하나야. 뭐 요 정도로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라고 하는 게 2가 3개고 그 다음에 5가 하나야. 이렇게 써볼게. 자,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12가 이루고 있는 소수들의 곱도 보시고 40이 이루고 있는 소수들의 곱도 본 다음에 여기서
10이든 40이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수들만 한번 체크를 해줘 보겠습니다. 보니까 2가 2개, 그러니까 12에도 2가 2개, 40에도 2가 2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니 40은 2가 3개잖아요. 알아. 그런데 지금 10이랑 40을 이제 같이 비교하는 거잖아. 12와 40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수, 그 개수까지도 이 두 개. 어쨌든지 간에 이 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 두 개. 제 말이 이해되니? 우리 앞으로 소인수분의 한 결과에서 소수들이 각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수에서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그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수들만 체크를 해줄 거고, 그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수들을 봤을 때 그게 앞으로 최대 공약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니까 4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 공약수도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연습 하나 더 해볼게. 자, 문제에서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줬어요. 쌤이 그냥 막 쓰는 겁니다.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자, 이래 줬어요. 자, 굉장히 큰 수입니다. 굉장히 큰 수예요. 직접 곱해 볼래요? 굉장히 큰 수입니다. 자, 굉장히 큰 두 개의 수를 던져주고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로 대놓고 던져줬는데 이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방법, 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이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다시 나누고 막 이런 작업 해야 되잖아. 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줘 볼게. 알았지? 위에 있는 녀석은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3이 2개, 그 다음 7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녀석은 2가 3개, 그 다음에 3이 하나, 그 다음에 5가 하나, 그 다음 7이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맞나요? 자, 쌤이 뭐 하라고 했어요? 두 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인 소수들만 체크를 해주라고 했지? 보니까 자, 이 세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3 하나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7 하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느껴지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가 뭐다? 이 세 개와 3 하나와 7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설명한 방법이 충분히 유용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을 거야, 분명히.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고 공약수 구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알았죠? 자, 내려와 주세요.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이에요.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첫 번째 수는요 1번입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인데,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두 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인 소수들만을 찾아서 써줘 라고 했고, 혹시 아직도 잘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쌤이 그냥 펼쳐서 보여주자면 3 곱하기 5 두 개인 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3 두 개에다가 5 세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공통인 녀석만 찾아주면 3 하나 5 두 개까지가 공통으로 있는 거고, 최대 공약수는 3 하나 5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세 마리 이해되니? 그 다음 2번도 볼까? 2번. 자, 2번. 이번에는 숫자가 컴마를 봐보면 하나 둘 세 개. 이번엔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자, 원리는 똑같아요. 겁먹지 마세요. 첫 번째 수 위에다가 써볼까? 첫 번째 수는 2 2개 3 하나, 두 번째 수는 2 3 2개
5 하나. 세 번째 수는 2, 3, 5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수가 있는데 공통인 소수만 찾아주라고. 공통. 그러면 일단은 2 공통으로 있죠. 하나씩. 그 다음에 3 공통으로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공통으로 있는 거는 없네요. 3개가 전부 다 공통을 가지고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 하나, 3 하나 이렇게가 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내려옵니다. 자, 뭐 2가지 방법으로 구해라. 금방 했던 건데 뭐 연습하는 거야. 자, 쌤 여기서 하나만 할게. 하나만 할게. 뭐 할 거냐면은 여기 2번 문제만 할게. 알았지? 2번 문제만. 자, 일단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데 쉬운 방법은 아니고 둘 다 쉬운데 좀 더 익숙한 방법 먼저 20, 24, 36. 자,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세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2로 나눠 주시고요. 자, 더 되나요? 더 됩니다. 2, 5, 6, 9. 자, 끝!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가 여기 세로에 있는 것만 곱해서 2 곱하기 2. 즉, 최대 공약수는 4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건데, 자, 쌤 바로 할게. 20이라고 하는 수는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0이라는 수는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연습하면은 금방금방 빨라질 겁니다. 알았죠? 자, 24는요. 소인수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다음 36이라는 수는요. 소인수 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이 세 녀석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공통인 소수들 긁어서 주라고 했지. 그치? 긁어서 와보라고 했지. 보니까 첫 번째 녀석 2 두 개 들어가 있어. 두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마찬가지로 2 두 개씩은 충분히 들어가 있어. 그치? 왜냐면 두 번째 녀석은 2가 총 3개 있는데 어쨌든 공통으로는 2 두 개씩은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추가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수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합니다. 방법이 다를 뿐 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4가 되겠네요. 됐죠? 최대 공약수는 4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 문제까지 개념 설명은 이제 또 끝났습니다. 개념 설명 끝. 이제 남아있는 녀석은 뭐냐면은 그래, 개념은 끝났고 이제는 실생활에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거고, 사실은 여기 있는 뭐 개념들 읽어도 이제 뭔 소린가 싶어요. 그냥 이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뭐 이런 거고 최대 공약수 이용해서 풀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유형 말고도 더 있어요. 뭐 다른 유형. 자, 활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출제자가 만들기 나름인 거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풀어준다. 뭐 그 정도. 쌤 바로 문제 읽으면서 문제 풀 거야. 바로 여기 활용 쪽은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죠? 예제는 총 3개의 예제 정도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제 오늘의 5번째 예제 바로 가봅니다. 연필 바로 읽으세요. 연필은 18자루나 있고요. 지우개는 24개나 있네요. 여러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알았죠? 자, 이때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학생이 2명이 있어. 2명이 있어. 이 2명의 학생이 연필 18자루와 지우개 24개를 나눠서 받을 거야. 그러면은 한 명당 당연히 어떻게 받겠어? 연필 9자루, 그 다음 지우개 몇 개? 12개 이래 받겠죠.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만약에 3명이 있어. 오케이? 3명이 있으면은 한 명당 어떻게 받겠어? 연필 6개와 지우개 8개를 받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6개, 6개, 6개에서 총 18자루. 그 다음에 지우개도 8개, 8개, 8개에서 총 24개. 이렇게 나눠주겠지. 이런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뭐 찾으라고 했냐면, 가능한 많은 여러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다. 요 얘기야.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해됐지?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사실은 뭐 지금 쌤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볼까 해도 답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좀 더 쉽게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연필이 18자루가 있는데 이 18자루의 연필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 자, 생각해봐. 만약에 사람이 한 명 있어. 사람이 한 명 있으면 혼자서 18개 다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사람이 2명 있어. 2명 있으면 아까 했듯이 9자루씩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만약에 사람이 3명 있어. 그러면 6자루씩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3명일 때도 나눠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너희들 4명 있어요. 사람이 4명 있는데 18자루를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6명일 땐 나눠줄 수 있고 9명일 땐 나눠줄 수 있고 18명일 때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쌤이 쓴 이 명수는 도대체 뭐가 되냐? 18이라고 하는 숫자에 뭐가 됩니까? 약수가 되는 거 느껴져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지우개 24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도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러니까 한 명 있어도 되고 2명 있어도 되고 3명 있어도 될 것 같고 4명 있어도 될 것 같고 5명은 돼, 안 돼? 5명이서 24개의 지우개를 나눠 가자. 5명이서? 이건 안 되잖아, 그치? 6명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명도 될 것 같고, 맞죠? 12명도 될 것 같고 24명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명수는 또다시 뭡니까? 약수잖아요. 24의 약수잖아요, 그쵸? 제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맨 처음에 요구했던 건 가능한 여러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다. 이 명수가 이제 나눠줄 수 있는 명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명수가 있는데, 근데 똑같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다, 남김없이. 그러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을 찾을 때, 연필과 지우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을 찾을 때 똑같은 명수를 찾아줘라. 즉 여기 써놓은 명수들 중에서 똑같은 명수 1, 2, 3, 6 이 정도 똑같은 명수를 찾아주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에게 나눠주고 싶다. 요렇게 지금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몇 명? 6명에게 나눠주는 게 가장 많은 학생에게 연필과 지우개를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6명이 답인데 그 6명의 정체가 뭐였냐? 정체가 뭐니? 최대 공약수였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답이었다. 이래 되는 거지. 이해되겠나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처음 만났어. 내가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했어. 당연히 공부해야죠. 숙제도 많이 하시고, 알았죠? 자, 많이 했고, 문제 만났는데, 이거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라는 거 바로 눈치챘으면 바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최대 공약수 빨리 구해버려야지. 18과 24의 최대 공약수 6이죠. 6, 8, 그 다음에 2, 3, 4. 최대 공약수는 3, 2, 6. 오케이. 답은 6. 이렇게 바로 갔어야지. 오케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 실생활 활용 문제였습니다. 자, 5-1번 초콜릿과 사탕을 나눠줄 겁니다, 많은 학생에게. 자, 이해되죠? 뭐 해야 되는지?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5-2번 18, 36, 24명으로 이루어진 어느 중학교의 동아리에서 봉사활동 가려고 하는데 1학년도 학생수 같고 각 모듬에 2학년도 각각 학생수 같고 3학년도 학생수와 같게끔,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를 하고 싶다. 똑같이 나누고 싶다, 각각의 학년을. 오케이? 그런데
최대 몇 개의 모둠을 만들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답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18과 18명과 36과 24로 이루어진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모둠을 만들어 볼 건데 만듭시다. 2 9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2 한 번 더 3 6 4 이래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나눠지잖아요. 우리는 여기 세로에 있는 것만 곱해서 2 곱하기 3 즉 6모둠을 만들 거고 오케이? 생각해보세요. 6모둠이면은 1학년을 6모둠으로 나눠 그러면 각 모둠당 3명씩 있을 거고 2학년을 6모둠으로 나눠 각 모둠당 6명씩 있을 거고 3학년도 6모둠으로 나눠 각 모둠당 4명씩 있을 거고 오케이? 그러면 한 모둠당 총 13명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모둠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나요? 답은 6모둠이었습니다. 알았죠? 자, 쌤이 계속 이 방법만 쓰는 것 같아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도 해주자면 18이라고 하는 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분해 그 다음 36이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24라고 하는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이들 중에 이들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소인수분해가 된 결과값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수만 가지고 와봐. 즉 2는 하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3은 하나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 즉 6이라고 하는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예제 6번으로 오십시오. 예제 6번으로 오십시오. 자 문제 바로 갑니다. 가로에 120 그 다음에 세로에 88cm로 이루어진 어떠한 큰 이런 직사각형의 어떠한 뭐 도형이 있습니다. 게시판이라네요. 뭐 됐고요. 자, 이 게시판에 정사각형의 카드를 막 붙여 덕지덕지 붙여 빈틈없이 붙여 오케이? 그때 필요한 카드의 수를 구하시오. 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뭐 정사각형이 만약에 한 요정 너무 큰가? 뭐 한 요정도 크기야. 네, 좀 그렇네. 한 요정 마음에 안 드는데 한 요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그냥 쌤 대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 정사각형 아니네. 자 그냥 봐주세요.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붙인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한 요 정도 크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윗줄도 이렇게 붙여 나가겠지. 자 이렇게 계속 붙여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점점점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막 붙여서 빈틈이 생기면 안 된대. 빈틈이 오케이? 빈틈이 생기면 안 된대.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뭐 정사각형 한 요 정도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쌤 그냥 할게요. 자 그림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붙이고 싶었는데 안 돼. 이거 빈틈이 생겨버려. 이거 못 붙여. 그치? 오케이? 자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수학적으로. 자 가로 길이 먼저 보세요. 가로 길이가 120cm잖아. 그치? 120cm잖아. 만약에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를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2cm로 만들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12cm, 12cm, 12cm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나가겠지, 그치? 자 이렇게 붙였을 때 가로가 빈틈없이 붙여지는가 안 붙여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했나요? 빈틈없이 붙여집니다. 정확히 몇 장으로? 10장 붙여질 겁니다. 10장 12, 12, 12, 12 이렇게 해서 10장 빈틈이 없이 붙여질 겁니다. 알았죠? 직접 해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세로도 봐볼까? 세로도 그러면은 12cm로 이제 붙였어. 자, 쭉 붙여 나가십시오. 빈틈없이 붙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붙여질까요? 안 붙여질까요? 붙여질까요? 안 붙여질까요? 안 붙여집니다. 안 붙여져요. 분명히 이렇게 막 가다가 자, 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 그러다가 좀 뭔가 이런 식으로 빈틈이 생겨버려. 이렇게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뭐 어쨌든지 간에 이 게시판 전체에다가 뭐 가로도 빈틈없이 세로도 빈틈없이 붙이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이해되겠니? 문제는? 자, 그러면 봐봐.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가능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의 한 변의 길이는 뭐의 최대 공약수인 무엇이다. 자, 생각해보면 아까 12라고 하는 길이가 가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세로는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맞죠? 세로는 여백이 있어버려서 안 됐었지, 그치? 근데 12라고 하는 수가 가로는 되고 세로는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숫자가 가로인 120cm의 약수가 맞았었어. 나누어 떨어지는 수 12가. 그치? 근데 88의 약수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세로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빈틈이 없으려면은 120이나 88의 약수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120cm와 88cm의 약수를 찾긴 찾을 건데, 근데 가로도 빈틈이 없어야 되고 세로도 빈틈이 없어야 되니 둘 다 만족하는 약수인 공약수를 찾아야 될 것이며,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빈틈없이 붙이긴 붙이는데 가장 큰 녀석으로 붙여라. 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녀석으로 붙여라. 즉 최대 공약수를 찾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120과 88의 최대 공약수 찾으러 갑니다. 2, 60, 44, 2, 30, 22, 2, 15, 11. 자, 최대 공약수는 이 3개, 즉 8cm가 되겠고요. 이해되나요? 8cm짜리.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가로에는 8cm짜리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8cm짜리 정사각형을 몇 장 붙일 수 있겠니? 120 나누기 8 해보면 15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가로에는 15장을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세로에는 11장을 붙이게 되겠구나. 참고로 여기 있네요. 보기 편하게.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맨 밑에 줄에 이렇게 15장이 있어. 이렇게 해서 15장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이 15장이 있는 줄이 세로로 몇 줄이 있냐? 11줄이 있겠죠. 세로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11줄이 있겠죠. 그러니까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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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15장, 총 11줄 이렇게 있는 거잖아. 즉, 우리는, 카드가 모두 15장짜리 11줄이 필요하니까 15 곱하기 11에서 165장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 문제 또한 실생활 활용 문제이긴 한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120과 88의 최대 공약수 구한 다음에, 맞죠? 이 최대 공약수가 뭐가 돼버렸어요? 자, 가능한 큰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카드 한 변의 길이가 돼버렸고, 맞지? 그 한 변의 길이인 8을 이용해서 가로에는 15장이 필요하구나, 세로에는 11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총 165장이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문제 이해되지? 자, 쌤 넘어갈 거야. 이제 활용 문제니까 직접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7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보세요.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고 63을 나누면 3이 남는다고 할 때 이러한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지. 느낌 자체는
85라고 하는 수를 나눗셈 뭔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자, 별표라고 해볼까? 그러면 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마지막에 나머지가 1이 된다는 소리는 84까지 됐고 마지막에 1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야.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되니? 이해돼? 다음 63이라고 하는 녀석 또한 똑같은 작업을 했더니 목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머지가 몇이래? 3이래. 그러니까 60까지 나오고 세 마리 이해되죠? 세 마리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요. 이 84와 60에 좀 집중을 하세요. 알았죠? 이 84와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 어떻게 나온 숫자냐?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어떤 자연수가 참고로 별로 돼 있다. 별표로. 지금 별표. 별표. 자, 별표에다가 이제 나눗셈을 생각을 해봐. 이 어떤 자연수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84가 나온 거 아니야. 말하는 거 이해되니? 어떤 자연수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지금 84가 나온 상황이잖아. 지금 85가 아니라 84에 집중을 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도 어떤 자연수에다가 또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는 뭔가를 곱했더니 60이 나온 상황이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형태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 형태. 이 형태 뭐지?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본 건데? 84를 고백꼴로 나타내는 형태? 60을 고백꼴로 나타내는 형태? 자, 이 형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뭐냐면은 얘가 뭐냐면 이거 약수나 인수를 나타내는 표현 아니야. 그치? 맞지?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별표잖아. 맞지? 84의 약수가 별표랑 동그라미인데 60의 약수가 별표랑 세모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별표는 84의 약수이기도 하고 60의 약수이기도 해. 세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 84랑 60에 뭐를 찾아버렸다? 공약수를 찾아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근데 그 공약수들 중에서 뭘 찾아라? 가장 큰 수를 찾아라. 즉, 이 문제는 84와 60에 뭘 찾는 문제가 되었다? 최대 공약수를 찾는 문제가 되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85가 아니라 84야. 84. 그 다음에 63이 아니라 60이야. 60. 이해되겠니? 원리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1번에 이제 빈칸을 좀 채워보면은 85 빼기 1, 그러니까 나머지 1이었잖아. 그 1을 무시를 하는 거야. 무시. 그러니까 즉 84를 내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었잖아. 3 무시하고 나서 60을 이용해서 내가 접근을 할 건데, 즉 84와 60의 공약수, 즉 별표 공약수들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도록 하자. 84, 60 공약수 찾겠습니다. 2, 42, 여기는 30, 다음 2, 21, 여기는 15, 3, 7, 5. 자, 됐죠? 최대 공약수는 2, 2개, 3, 1,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연습을 하시고 또 안 되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질문해오고. 근데 활용 문제는 얘들아, 활용 문제는 잘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시간 갖고 공부하는 자세를 좀 기르도록 해. 알았지? 그래야 수학 실력이 좀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